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온라인 수업 7번째 주 첫 번째 강의.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본의 침략 학대와 국권 수호 운동 중에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6쪽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병운동의 모습입니다. 의로운 병사. 여러분들 이 병사들이 창을 들던 칼을 들던 또는 총을 들던 운동에 있어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모습이죠. 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으로 이 의병뿐만 아니라 애국개몽운동도 있어요. 물론 애국개몽운동을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운동도 매우 중요한 운동이죠. 그렇지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쟁의 방법이 되고 높게 평가받아야 될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의병운동, 일제시대의 무장투쟁운동을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참여했던 분들을 매우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구한말의 최초의 의병, 바로 1895년의 을미의병, 그리고 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905년의 을사의병, 그리고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1907년의 정미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런 의병은 여러분들 누가 주도했을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을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895년의 의병은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을미사변, 또 하나는 단발령. 자, 그런 사실을 한번 우리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인석 이분이 쓴 여러분들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의안비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국모의 원수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또 하나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그래서 우리는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위정 척사 사상가였던 유인석, 이분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을미사변, 그리고 또 하나는 단발형을 이야기하면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을미의병이 단순하게 을미사병과 단발령만 있었던 이유는 아니죠. 저 강화도 지역부터 일본 놈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민중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무제한의 방출, 쌀 실어가죠, 콩 실어가죠, 소 잡아서 가죽하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미국의 무제한의 방출은 민중들의 삶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민중들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심화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1차, 2차 가보 개혁.
일본 놈들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가보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이 개혁을 실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한다 그랬죠.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침략을 용이하기 위해서 체제를 근대사회로 전환시켜 주었지만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 대한 개혁은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은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민중들은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일본 놈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일본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아는데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정규군도 아니고 칼제비 깡패 새끼들이 국모 명성 항우 즉 왕비를 죽였어. 항우.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열받아 저거. 거기다 갖다 생각을 해봐. 어? 논어 효경편에 이런 말을 쓰여 있다고 해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가면상 효주시하라. 응?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털, 피부 하나 다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단발형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 이 봉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위정척사 계열들은 돌아버리겠죠. 성리학의 심취한 유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나라의 국모 죽이지 거기다가 머리 깎고 이건 뭐 일본 놈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유인석, 이소웅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자 이렇게 의벽운동을 해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반감 가지고 있는 농민 그리고 자 일본에 대해서 또 억울한 감정 가질 뿐만 아니라 동지들의 복수를 꿈꾸는 동학국민들 드디어 같이 함께 일으킨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을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해요. 자 관청이나 일본군을 공격하죠. 그뿐만 아니라 친일 관리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일본인을 처단합니다. 특히 유인석, 이소웅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낌이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양반들이 중심이 되고 동학농민, 농민들이 참여해서 했구나. 그런데 이 운동이 결국 어떻게 해산을 되느냐.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이제 머리 안 꺾어도 돼. 그리고 해산해. 그래서 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중들이 모두가 다 해산했겠어요. 자, 그래서 일부 농민들, 그 중에서 동학농민 계열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할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말의 최초의 의병이었던 을미의병은 자 어떤 의병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1905년부터 1906년까지 투쟁이었던 을사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을사의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을사년. 자 을사년에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익현 선생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그리고 두 번째, 자, 억압으로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의 정려오던 종묘사직이 끝장났다네요.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 종묘사직이라는 뜻을 많이 모르는데, 종묘라는 건 조선 왕들, 즉 역대 왕들을 모신 사당이죠. 사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직단, 즉 토지신하고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묘사직이 끝장났던 얘기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토지신하고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라 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을사늑약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개판됐다 그래도 더 이상 결국 제사를 못 지낸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데 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면함 선생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 이렇게 전직 관료였던 그런 하나의 인물들 또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 의정축사가였던 최익형 같은 분들이 자,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일으킨 운동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다. 근데 나라 망한 게 뭐 젠장 양반들만 슬퍼하겠어요? 우리 민중들은 안 슬퍼하나? 그래서 우리 민중들 이 을사의병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평민의병장이 출연했다는 사실이죠. 아니 평민들이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의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본격적인 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전라도 태인에서 전개했던 최익형, 충청도 홍주에서 일으킨 민종신, 그리고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했던 신불속 부대. 물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의병운동은 취급받지는 유격전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병이 역시 또 해산되는 이유가 뭐냐? 약화되는 이유가 뭐냐? 다 우리 최익현 선생은 또 여러분들 싸우다가 고정이 한마디 하죠. 면함 최익현 선생 왜 이러시오? 했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결국 안 싸워. 그래서 결국 일본군에 잡혀서 결국 쓰시마섬에 유배갔다가 결국 거기 가서 뭐라고 먹고 곡식을 다 끊어버려서 결국 순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바에는 젠장 싸우다 죽어야지. 뭐하려고. 그만큼 당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바로 이 충을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신돌석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슬퍼요. 현상금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참 돈의 눈먼 고종사촌이 우리 술 한잔이요 라고 술 같이 먹이고 술 골아 떨어진 신돌석 그냥 돈에 멀어서 도끼로 목을 자르는 정말 슬프죠. 그래서 경상도 영도 늘곡이라는 곳에서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의병을 이렇게 평민 출신이 참여했던 의병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 원인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래도 정미의병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민연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을사늑약 이후에 많은 저항을 하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고 상인들은 철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의 사람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의 상징의 모습으로 민영화는 목숨을 끊고
이상설 선생은 상소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언론인이었던 장지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노통곡활이라고 하는 논설을 대한매일신문 시리아 방송대국을 여러분 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사의 활동, 물론 나중에 지금 이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이유지만 바로 여러분들 초대 통감이었던 이 또 히로부미를 빠방 보내버리죠. 그리고 구정은 이중 이상설을 헤이그 만국 평화에 걸리는 네덜란드에 파견을 합니다.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신여백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장관 밑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해서 우리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그리고 군대까지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1907년 7월 31일 드디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이 반포가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라가 망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애교권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받고 군대도 없어. 그 나라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래서 1907년에 해산된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의병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의병을 1907년의 의병이다.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의병이 얼마나 거족적이었느냐면 13도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런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총대장 이인영 참모장 허익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경륜을 써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부분이 이렇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동학농민운동이나 의병운동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대 조직이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군이 있고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반정부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정부를 꼭 반대는 안 해더라도 어쨌든 그냥 이 국군하고 다른 별개의 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 국군이 아닌 그냥 별개의 또 다른 군인들이 교전이 벌어져서 혹시 외국인들이 다치거나 또는 생명을 잃게 된다면 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병은 우리가 사실상 대한제국의 국군이나 다름없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여러 나라에게 성원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운동인가. 그리고 드디어 양주에서 모이죠. 1만여 명의 의병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죠. 바로 그게 서울 진공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희가 이끄는 300여 명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을 해요. 뭐 거의 가까이 왔던 얘기죠. 그러다가 일본군의 선제 공격, 그리고 당시에 총대장이었던 이인양이라고 하는 이 분의, 자 여러분들, 부친상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형이 귀양 집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상 실패로 끝을 맺게 되는 의병을 우리는 1907년의 의병이다. 그래서 정미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높은 평가와 의의를 갖고 있지만 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좀 안타깝죠. 고종이 머리 깎지 마. 어이 며느리 너 왜 이래? 해산해. 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그럼 기타 다른 의병장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총대장님이 부친상당했다고? 나도 조문 가야지. 그래서 결국 힘이 약화되고 결국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게 한계예요. 봉건적 유생 중심이다 보니까 아직도 성리학적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의병운동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자 이제 일본이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특히 당시 의병의 가장 강력한 저항 지역이 오늘날 호남 지역, 즉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추진해요. 바로 육지와 바다를 거의 사실상 공세해서 대규모 토벌 작전을 자행합니다. 한 2달 동안 진행돼서 참 슬프게도 100여 명의 의병장들과 4천여 명의 의병이 체포되고 학살당하는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병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이후에는 주로 여러분들 경상도 항해동 등지의 산악지형이나 또는 일부는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대일항전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의 총을 들고 싸우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병전쟁의 의의는, 자 이렇게 이분들의 저항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즉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시기가 지연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독립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일 겁니다. 그리고 한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유생의병장 출신의 아직도 봉건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조직력과 무기가 일본군에 비해서 많은 열세였다는 점이 실패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강의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모습이, 자 구한말에는 3번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의의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공부를 하면, 자 기말고사가 역시 행복한 시험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자, 온라인 수업 7번째 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